자, 그러면 이제 우리 128페이지입니다. 자, 128페이지 이제 맨 밑에, 자, 동그라미 5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둘째 줄 거기 밑줄 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거기 형광펜. 부당한 표시 광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굵은 제목으로 좀 별도로 딱 써주면 우리가 좋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딱 눈에 띄게. 자, 그러면 이제 개공사는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가 부당한 표시 광고냐 이거예요. 자, 아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광고와 관련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100만 원이죠. 근데 부당 광고는 어때요? 재질이 좀 나빠. 그래서 그 밑에 이건 얼마짜리예요? 500이에요. 이거 500만 원짜리 같아요. 자, 그거 체크. 자, 그럼 이제 그 박스 안에 봅시다. 저 이거요 안 외워도 돼. 혹시라도 이제 부당 광고 골라라 해도 우리가 이거 부당 광고인지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자, 기억을 봅니다. 기억. 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끝에다 쓰세요. 간단하게. 허위 광고. 이거 허위. 없는 걸 한 거잖아요. 당연히 나빠요, 안 나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막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또 과장돼 가는 거. 자, 이걸 간단하게 쓰자. 두 번. 거짓 과장 광고. 자, 간단하게 거짓 과장 광고. 자, 거짓 과장.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박스 가세요. 거기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왼쪽에 2개, 오른쪽 3개, 총 몇 개? 5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뢰받지도 않은 물건, 이런 거. 남의 사무소에 의뢰한 것을 자기가 그것을 몰래 이렇게 광고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칼부림 날 수 있어요, 막, 요즘. 그 다음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물건은 존재를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물건을 막 광고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중개는 못한대. 막 일부러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이나 생활 요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속이는 광고. 이제 이걸 이제 보통 우리 사기 광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사기 광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예요? 거짓 광고잖아요. 이것도 거짓, 이것도 광고죠. 일종의. 자, 그러니까 다. 어때요? 안 외워도 다 부당 광고인지 알겠죠? 자,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광고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500. 자, 그럼 8번.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개공사가 명시하라는 거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광고할 땐 추가, 물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안 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부당 광고하는 거. 자, 이거 모니터링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니터링, 자, 이거 누가 하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국토부 장관이, 자, 모니터링 하는데, 자, 이 인터넷 사업체가 누구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 그랬어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지. 이들이 이제 각자 개인으로부터 광고 의뢰 받아서 실어 놓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는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뭔가 좀 우리 법에서 명시하는 걸 빠뜨린 것 같다. 또 보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허위 과장 광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단속 결과 얘네들한테,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째 줄 끝부분.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몇 줄? 자,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몇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둘째 줄 보니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 그러니까 이제 부당 광고 이런 게 의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추가 정보 게재해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셋째 줄 밑줄 하세요.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개겼다. 그럼 다 뭐라고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500. 자, 그리고 이제 4번.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 업무를 국장이 직접 하지 않고 어디다 위탁을 해요. 자, 페이지 넘기면. 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위탁하느냐? 자, 130페이지 거기 네 군데인데 첫 번째 공공기관, 각종 공사 이런데.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출자해서 돈을 대가지고 만든 연구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자, 여기 영리가 아니라 뭐예요? 비영리입니다. 영리법인한테 맡기면 또 지네들이 또 어때요? 돈 뜯어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 그 다음 네 번째 국장이 보기에 충분히 모니터링 업무 할 만하다. 이렇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조직이나 단체입니다. 여기다가 맡긴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자,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이제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줘야겠죠. 자,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위탁을 받은 기관을 이제 우리가 수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제 국장이 이렇게 이제 수탁기관에게 맡겼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내용에 별표 해가지고 꼭 알아두세요. 자, 동그라미 6번 내용.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6번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제 모니터링 1, 2호 해가지고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기본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자, 시험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기본이 시험 내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자, 거기 체크하세요.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자, 거기 밑줄.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자,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할 거 없어요. 자, 우리가 분기별이란 말은 몇 개월? 3개월 단위죠. 1, 4분기, 2, 4분기 이런 거. 3개월. 그 다음 2항을 봅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계획서에 따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 수탁기관이 이제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자, 1항 기본 모니터링 또 밑줄 하세요.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거기 밑줄 하시고, 수시는 이제 수시로 제출하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항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서에 따른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다. 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제. 자, 결과 보고서 제출해. 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냐? 자, 1호. 기본 모니터링 또 밑줄 하세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자,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 자, 2번입니다. 자,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 여기는 15일. 자, 30일, 15일. 이렇게 구분.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 받았어요, 국장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시 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야, 니네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럼 5번, 자, 체크하세요. 그럼 이제 조사 조치를 완료했어요. 자, 밑줄.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준다. 자, 그래서 통보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서 딱 정리를 하세요. 이게 이제 시험 낼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뭐 관련 사항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이전.
자, 이건 간단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무소 옮기는 거, 자,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자, 우리가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일단 전국 어디로든 이사는 할 수 있어요. 중개인은요? 중개인은 특광도 관할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없어? 우리 이사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날 아니에요. 거기 가둬놓고 너는 중개인 자격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혼동한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자, 그러니까 중개인도 특광도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사는 해요. 대신 이제 특광도를 벗어나면 업무직이 달라지죠. 새로운 업무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등록관청 이사 간지 안 간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옮긴 곳으로 우리가 단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해서 뭐 해라? 자, 신고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차가. 자, 사무소 이전을, 자,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 이전했냐, 아니면 관할 밖으로 이전했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먼저. 자, 133페이지 관할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등록관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1번 사후 신고 그랬는데, 거기 둘째 줄. 먼저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오? 신고하시오. 언제까지? 10일 이내. 자, 그래서 먼저 이사하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 후 10일. 그럼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그 밑에 이제 구비서류 그랬는데, 자, 이때 이제 신고서라고 서식 있어요. 자, 이걸 작성하고 여기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2개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등록증하고 그리고 자, 사무소 확보, 자, 증명서류 이렇게. 자,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등록증을 반납하나요? 자, 주소가 여기 등록증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도 어때요? 바꿔야죠? 근데 본인이 바꾸면 안 돼. 이것은 등록관청이 발급한 서류니까 등록관청에서 바꿔야 돼. 그래서 반납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재교부, 이제 새로 바뀌어서 재발급해준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제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글이 단속 나가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면, 자, 등록증 재교부 변경 경우 그랬는데, 거기 원칙에 등록증 재교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재된 등록증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재발급해줘라는 얘기인데. 근데 관할 내로 옮겼을 때는 주소만 바뀌고 나머지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때 굳이 새로운 등록증 재발급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예외가 있잖아요. 기존의 등록증 변경 교부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이렇게 반납했던 등록증에 기재사항만 변경합니다. 이 기재사항이 뭐겠어요? 주소잖아요. 그럼 이 주소만 변경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다시 교부 돌려줄 수 있다 이 말 그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새로 재발급하면 우리가 수수료 납부해야 되지만 이때는 수수료 납부할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기재사항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관할 밖으로 옮겼습니다. 자,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똑같아요. 거기 보면 사후 신고인데, 자, 첫째 줄. 먼저, 자, 이전 전 관할청에서 이제 이전 후 관할청을 사무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신고해라? 10일. 자, 그런데 어디다 신고한다? 후. 거기 첫째 줄.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자, 신고 절차는 같아요. 자, 신고서 작성합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전 후에다가 신고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사를 갔으니까 여기가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절차는 똑같고요. 대신 이제 여기 3번에 등록증 재교부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할 내로 옮겼을 때는 기존 등록증에다 변경사항 교부하는데 여기는 이 말이 있냐? 없어요.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항상 재발급해야 돼. 왜냐? 등록 관청이 바뀌었어요. 등록증의 주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등록증 맨 하단에 등록 관청 직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새로 발급을 할 수밖에 없다. 새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관할 내에 옮겼을 때만 해당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돼.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 항상 재발급.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서류 송부라는 게 있어요. 자,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절차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자, A라는 이 개공사가 그동안 여기, 자,
자, 여기 연제구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만일 자, 수영구로 옮겼습니다. 수영구로.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연제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 수영구로 옮겼으니까 어때요? 등록 관청이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내 관할이니까 그 개공사에 대한 서류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서류 송부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이전 전에 이전 후에게 서류를 자,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보내줘야 될 서류가 뭐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1번 그래서 이전 신고란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랬죠? 말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등록대장. 그러니까 이제 A가 맨 처음 여기서 등록할 때 기록한 장부 이거 보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 또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우리 신려사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이거 하나.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란 말은 A가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그 전과 기록 보내라 이거예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얻어맞은 전과 기록. 그걸 몽땅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내 것만. 그러니까 1년 지난 건 보낼 필요 없어요. 최근 1년 내 것만. 자, 그리고 또 뒷부분. 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A가 여기서 영업을 하다 잘못을 저질렀네. 그래서 법 위반이 적발되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리기 위한 절차가.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거 얻어맞지 않으려고 도망치듯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도망치듯이 이사 갑니다. 자, 관할 공무원. 쫓아가서 팬다, 손 턴다? 손 털어요. 자기 관할 벗어나면 손 텁니다. 그래서 서류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서류. 자, 이제 네가 관할이니까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라. 아, 그러냐? 그럼 이제 이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처분도 누가? 후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5번. 자, 134페이지 맨 마지막 5번 봐봐요.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이 행한다. 이전 후가 한다. 자, 그래서 이전 후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협회 통보 그랬네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협회에다 이제 통보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협회에다 통보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개 배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암기했어, 우리? 이, 등, 군, 휴, 행, 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등분 휴행고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뭐예요 이거? 어디에 해당해? 외우면 뭐예요? 못 찾아. 이거 안 했어요?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 교재 81페이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모른다니까. 누군가가 체크해놓고 갔다니까. 본인은 몰라. 누군가가 몰래 와서 거기다 체크해놓고 갔어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체로 까마득하게 일을 주지? 나 지금 강의하다 이런 경우 처음인데. 누구 몇 명은 대답은 해야지 그래도 했다고. 단체로 다 잊어먹는 건 이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건 정말 너무 심하네. 거기 있잖아요. 81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등록증 교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이전이니까 이자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뭐예요? 고용인 신고 있었죠? 근데 이것은 협회 통보한테 이 말이 없었잖아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빠져 있어 지금. 여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 행정처분 때리면 통보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이 2개도 이제 오늘 다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네.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자, 136페이지, 이제 분사무소. 자, 136페이지. 자, 이 암기할 것 다 내용 정리해서 줄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나, 아주. 요즘. 네. 자, 136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 자, 이제 법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사무소. 개인은 안 돼요. 그럼 분사무소 이것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진다고 보면 돼, 출제. 자, 그럼 분사무소. 그러니까 이 사무소 파트는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과정. 자, 이건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법에서 갖추라고 하는 요건을 구비합니다. 그 다음, 자,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라는 말을 써요. 등록 신청이 아니에요. 우리 등록은 등록 신청 그랬잖아요. 여기 설치. 그럼 이제 설치 신고에서 이제 요건을 갖추면 뭘 주느냐. 여기는 등록증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신고 확인서를 줍니다. 신고 확인서. 네. 그리고 이제 신고 확인서 걸어놓고 이제 분사무소는 본격적으로 자 업무를 개시합니다. 분사무소는 이렇게. 자, 그럼 이 과정, 특히 여기 요건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박스 봐보세요. 요건. 자, 첫 번째 박스. 자, 먼저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한 요건이네요. 자, 책임자. 우리 이제 뭐 지점장이 아니라 책임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거기 보면 먼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거기 공인중개사에다 1번. 자, 1번 딱 하고. 공인중개사 자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실무교육을 받아라. 거기다 2번. 자, 이제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줄.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거기다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그래서 자, 분사무소 책임자와 같이 해야 될 요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분사무소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보증 설정을 추가해야 돼. 자, 그래서 한 개 설치할 때마다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자, 추가해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높여라 이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 4번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는데, 자, 먼저 4번을 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3번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주 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한 개를 초과하지 마라. 딱 한 개, 한 개. 자, 주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한 시군구별 딱 한 개 이렇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거기다 이제 분사무소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도 거기 번호 해가지고 밑에 하나 쓰세요. 번호 5번 해가지고 쓰던가. 5번 해서. 자, 그래서 이 요건. 자, 그런데 그 박스 밑에 거기 파란색 스피커 모양 있잖아요. 거기 체크해야 되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죠. 이걸 우리 특수법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농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도 자, 예외로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만약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들 책임자는요. 거기 둘째 줄. 1번 요건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 1번이 뭐냐면 우리 법에 이거 공인중개사 자기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그래서 특수법인에 이걸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실무교육도 뭐 이것도 이제 받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나머지는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갖춰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꼭 공인중개사 자격 아니어도 된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그 밑에. 자, 설치 신고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자, 거기 보세요. 주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자, 주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 얘기합니다. 자, 분사무소가 행정적인 건 뭔가 어디 가야 되나요? 그럼 다 주사무소. 자,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다? 주사무소. 이러면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주사무소. 그런데 이제 여기 똑같아. 우리 등록 신청할 때 그랬잖아요. 나 법에서 가출한 걸 갖췄어요 하고 서류로 입증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서 가출하는 거, 자,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관청, 지네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등록 관청이 확인하는 거 우리 신경 끄면 되고, 우리가 입증할 것만 제출하면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설치 신고서. 자, 설치 신고서는 기본 서식이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첨부해서 입증하기 제출할 소리가 뭐냐?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그럼 니은, 디귿 뭐예요? 책임자, 이거. 실무교육 받았다는 이거. 그래서 책임자 실무교육 받았다는 소리요. 그 다음 여기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증 설정했다는 증명서류. 그 다음 여기 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확보했다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확보했다는 소리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럼 실보사 이렇게.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뭐 했어요? 실여사. 이건 기억나? 아, 이건 기억나네. 아이고. 다행히 그래도 한두 개라도 기억나니까.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실여사. 분사무소는 뭐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특히 이거. 자, 여기는 요건의 보증 설정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 등록할 때는 안 들어갔잖아요. 왜냐? 등록할 때는 안 들어가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때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이미 주사무소 등록 받은 다음 분사무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실보사, 실여사.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이제. 오른쪽 밑에 지자체. 자, 거기 이건 우리 등록 신청할 때와 똑같아요. 자, 여기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낸다 이러면 돼요. 자, 이때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시군구를 가리킵니다. 왜냐? 여기 시군구청장 찾아가니까. 단 조심할 거. 주사무소 찾아가니까 당연히 이때 시군구는 어디 시군구겠어요? 주사무소 시군구. 자, 주사무소 시군구입니다. 자, 주사무소 시군구.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수수료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3번에, 자, 신고 확인서 이제 교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통보 절차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신고 확인서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사무소에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 걸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걸 걸어놓고 이제 업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통보 절차가 있는데 왜 통보 절차가 있냐? 자, 주사무소에다 우리가 하니까 분사무소 관할청은 자기 밑에 분사무소 생겼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 정보를 협회하고 공유해야 되니까 협회에다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자, 분사무소 관할청한테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에? 지체 없이 그랬잖아. 이거 알아. 이거 다 시험에 나와요. 이거 다. 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협회단은 항상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자, 그래서 아까 저 끝에 저기 2등분 휴행고에서 2등분, 분이 이거잖아. 분사무소 설치. 2등분. 이제 5개 다 있지.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보 절차가 있다는 거. 네. 간단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남기면 이제 분사무소도 이전하나요? 예, 분사무소도 이전합니다. 자, 서울 만일, 자, 강남구에가 주사무소가 있어요. 자, 여기 연제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연제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연제구로, 자, 관할 내로 옮기는 거고, 연제구에서 저기 수영구로 갑니다. 이게 관할 밖으로 옮깁니다. 그럼 자, 먼저 이사 가고 신고합니다. 또 이사 가고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10일 이내 똑같아요. 신고할 때 신고서 쓰고요. 등록증 대신에 뭐예요?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자,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이제 재교복 이거 똑같아 이런 거네요. 나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맨 밑에 4번. 자, 138페이지 맨 밑에 4번. 자, 통보 절차가 있어. 왜 통보 절차냐? 자, 여기 관할 내건 관할 바뀌건 다 어디다 하느냐? 주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를 어디다 하냐? 주사무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무조건 어디 간다? 주사무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이사 가고 이사 온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전, 이전 후 관할청 통보해 줘요. 이 통보를 언제까지 해준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행정청끼리끼리 이렇게 지체 없이 자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 거기 또 파란색 스피커 모양 봐봐요. 파란색 스피커 모양 맨 마지막 줄 밑줄 하세요. 분사무소 이전에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서류 송부는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 밑줄 맨 마지막. 아까 이렇게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 서류 송부 절차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분사무소는 이렇게 관할 밖으로 옮기더라도 이런 서류 송부 절차 이거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왜?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 아까 설치신고 주사무소 하니까 이 서류 다 어디가 있어요? 주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그러니까 지네들이 서류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신고 확인서 제기본데 뭐냐? 자, 아까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게시하는데 이 신고 확인서를 이제 분실을 하거나 훼손되거나 이랬어요. 그럼 재발급 받잖아요. 어디 찾아갈까요? 주사무소. 주사. 또 이제 재발급 수수료 내고 주사무소 찾아간다 이러면 돼요. 자,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공동 사용. 자, 이건 간단해요. 그냥 사무소 모여서 같이 쓴다 이러면 돼요. 자, 이거 내용 간단하니까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일단 페이지 넘깁니다. 자, 143페이지 인장 등록 관련. 공동 사무소는 뭐 내용이 없어요. 자, 이제 인장 등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 도장 찍지 말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도장만 찍으세요. 이렇게 이제 특정 업무만을 하기 위해 쓰는 도장 이런 걸 이제 사용인감 부르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개공사 함부로 남한테 일처리 맡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처리 직접 하고 도장 찍고 그래야지 남한테 맡기고 야, 이 도장 찍어 했어. 자, 그게 문제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처리를 누가 했는지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맡기지 말고 직접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거 도입을 합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인장 등록 의미가 그 얘기고요. 그 밑에 이제 2번부터 보세요. 자, 인장 등록의 주체. 자, 이것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인장 등록의 주체란 말은 이 인장 등록 누가 해야 됩니까? 의무자 그 말이에요. 의무. 자, 거기 2번에 첫째 줄 밑줄 개공사 및 소공사 밑줄 2번에 첫째 줄 개공사 및 소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업무 하는 사람은 도장 찍을 일이 생기니까 너희들은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마지막 줄 밑줄 하세요. 마지막 줄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없어요. 왜? 보조는 중개업무를 못하니까. 도장 찍을 일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 없어요. 근데 보조인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왕따 시키지 말고 한번 찍어보라 그러세요? 그 뒷면에다가. 네. 예전에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진짜. 보조원이 도장 찍었을 때 그 서식 유효냐, 무효냐? 유효, 무효? 아, 상관없죠. 우리가 도장 찍는 건 뭐예요? 아, 나도 책임지겠다 이건데 뭘 나 책임지겠다고 도장 찍어? 말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찍어보고 싶다. 찍어. 그럼 너도 책임져. 이러면 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입니다. 등록 인장.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나? 이게 이제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자, 그럼 먼저 개인인데, 셋째 줄.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성명. 이게 이제 실명, 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명 쓰면 안 돼요. 개공사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기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게 촌스럽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명 쓰는데, 그럼 개공사 할 때 어때? 이름 바꿔야 돼요? 법원이 요즘 이제 쉽게 좀 많이 개명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개명하면 되니까 일단 본명 써야 돼. 자, 그러니까 인감도장 아닙니다. 자기 본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상관없어요. 막도장이고 뭐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내 체크하세요. 7mm 이상 30mm 내.
자, 7mm 이상 3mm. 자, 규격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럼 이제 법인은 어떤 도장입니까? 자, 법인. 자, 법인은요. 자, 거기. 첫째 줄 뒷부분.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 그러니까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도장이 뭐냐면 인감도장이에요. 법인은 인감도장이 됩니다. 왜냐?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도장 파가지고 찍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법인 인감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가지고 있거나 이러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만일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분사무소도 같은 법인이 일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장 찍어야 하면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바로 이 도장 찍으면 돼요. 법인 인감도장. 근데 사무소가 여러 군데면 동시에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기면 도장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느라 볼일 못 보잖아요. 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그럼 분사무소마다 도장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마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도장이 뭐예요? 자, 밑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자,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인데 거기 뭐예요? 등록할 수 있다 밑줄.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그냥 법인 도장 찍을래요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다 하나 있죠. 그럼 이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뭐예요? 하면 대부분 책임자 인장이라고 보면 돼요. 책임자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시기. 자, 4번. 자, 3번 시기. 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거기 보면 첫째 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밑줄.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업무하기 개시 전에.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전자문서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2번에 봅니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로 편의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1번 그 번호 옆에 왼쪽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고 2번 옆에다 예외 이렇게 쓰세요. 1번에다 원칙, 2번에다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예외로 편의를 봐줍니다. 2번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갈 때 다 해라 이건데. 자, 뭐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래서 신청서에 우리 도장 딱 찍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사 이 사람은 이때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소공사 같으면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소공사는 고용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문장으로 표현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이래야 되고요.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등록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을 가요. 3번을 가면 첫째 줄. 인장 등록은 국토부령 별지 서식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그 서식 옆에 인장 등록 신고서 이랬죠? 자, 거기다 밑줄 하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그 말이 밑줄.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그래 놓고 그 옆에다 쓰세요. 개인. 그 위쪽에다 쓰든가, 왼쪽 옆에다 쓰든가. 개인은 이렇게 해요, 개인. 그러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여기다 자기가 사용할 도장을 찍어서 이거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다 찍은 도장을 사용할래요 그 말이에요. 도장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네들이 단속 나올 때 여기에 찍힌 도장하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 자, 근데 법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 법인은 이렇게 안 해. 왜? 법인도 마찬가지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해요. 근데 법인은 무슨 도장? 그럼 여기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또 확인해야 돼 또.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면 거기 밑줄 하세요. 법인인 개공사 인장 등록원. 자 밑줄.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그냥 인감증명서 떼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이거 인장 등록하는 것 이걸로 가름한다. 이게요. 자,
가름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한답니다. 이거 가름할 수 있다. 바꿔치기가 여러 번 나왔어. 한 번은 한다, 한 번 할 수 있다, 또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왜? 낼 게 없잖아요. 인정.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 방법. 그 다음 6번에 인장 변경입니다. 자, 변경. 자, 왜 도장을 바꿔야 되나요? 분실했어요. 깨졌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까지 바꿔요? 둘째 줄 며칠이네? 7일 체크하세요. 7일. 그러니까 이제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세요. 이 말이 7일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재가 이제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소공사는 자격정지고 그래요.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다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자, 이제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간단해요. 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휴업과 폐업. 자, 그럼 이제 휴업과 폐업.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합니다.